4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48번에 고용정보의 주요 용어 개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실업률, 입직률, 유효 구인 인원, 취업률 등이 쭉 언급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인구, 생산활동인구라는 것은 15세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되 거기에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적어볼까요? 실업률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에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에는 생산 가능 그냥 생산 인구라고 적겠습니다. 생산 인구는 15세 이상, 64세 미만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5세 이상을 설명하되 여기에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에는 여기에는 경제활동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구직의 의사와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느냐. 의사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모두 갖춘 자로서 여기에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취업자에는 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나눌 수 있는 근로자가 있고 또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순수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소위 종사자들을 모두 취업자로 포함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그쪽은 우리가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보면 경제활동. 그런데 지금 제가 실업률을 가지고 물어보자.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인구 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으로 유리니까 곱하기 100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을 바로 여기는. 그래서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0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으로 하는 것이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직률이라고 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입직률, 입직자 수를 전월말, 자 여기죠. 전월말 근로자 수로 나눠. 그래서 전월말 근로자 수분의 입직자 수 곱하기 100으로 입직률, 입직수라고 한다 곱하기 100이 없고 곱하기 100으로 입직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유효 구인 인원, 구인 신청 인원 중 해당 월말 현자 알선 가능한 인원수의 합. 좋습니다. 다음에 취업률. 많은 분들이 실업률이 있으니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니까 취업률도 그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업률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고용률이고 여기서 보는 것은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 건수분의 신규 구직자 수. 취업 건수분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잡은 사람의 수. 그래서 신규 취업 건수분의 신규 구직자 수로 곱하간 거 이거 취업률 아니죠. 이건 박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업률이라고 했던 취업 건수, 그 취업 건수가 아니라 신규 구직자 수분의 일자리를 요 앞뒤가 바뀌어 일자리를 찾는 사람 중에 실제 일자리를 찾은 사람의 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져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의 관계가 틀린 것은 보통 우리가 직능수준이라고 해서는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을 나누고 있고 그들 특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관리자부터 시작해서 대분류 9 단순 업무 종사자, 대분류 A 군인까지 해서 쭉 직능 수준과 연계를 시키고 있는데 보통 이 보면 대분류를 볼 때 대분류 1, 대분류 2 왜냐면 여기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대분류 여기는 적어도 직능 수준 최소한 3수준은 넘어야 된다. 3수준 이상 4수준까지를 바라지만 적어도 3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대분류 3부터 시작해서 대분류 3부터 대분류 8, 대분류 8까지는 보통 2수준은 있어야 한다라고 2수준은 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분류 9
대분류 단순 업무 종사자와 같은 경우 대분류 9와 같은 경우에는 1수준이면 육체를 주로 이용해서 반복 숙달시키는 정도의 이런 기능 수준이면 충분히 단순 노무 종사자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정된 것이 뭐냐면 바로 대분류 A 군인입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가 강철부대만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철부대는 이제는 그야말로 물론 하나의 영웅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 영웅 자질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 소위 그 트로트 가수였던 박준호 상사의 같은 것처럼 머리를 쓰지 않는 상부는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나 어떤 업무를 종사할 때 반복 숙달만은 가지고 하는 데는 상한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날의 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처럼 단순히 백병전, 참호전투 이런 정도 가지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소위 아이디어 뱅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옛날에는 직능 수준과 무관하다라고 했던 것이 이것이 이제는 적어도 이 수준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자, 관리자와 전문가. 는 적어도 4수준, 아무리 보더라도 제3수준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농림업 숙련 종사자, 소위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또 뭐 판매 종사자 등등등등 해서 농림업 숙련 종사자 등등 적어도 2수준은 돼야 된다. 3수준은 아니고 2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업 및 관련 종사자 다 2수준입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인 대분류 군은 1수준이면 되지만 다음에 군인은 이 직능 함정은 4번으로 받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대분류 1과 2는 적어도 3수준, 바라는 것은 4수준. 나머지 3수준부터 8수준까지는 2수준. 그에 비해서 단순 노무 종사자인 대분류군은 1수준이면 된다. 그러나 군인은 이제는 2수준은 여기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0번에 보시면 직업정보 수집 시 유의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 정확한 목표를 세운다. 직업정보 수집에 필요한 도구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상 최신의 자료인가를 확인한다. 직업정보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망라하나 잡지나 직업정보 신문기사의 자료는 제외한다. 아니죠. 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앞서 이끌 수 있는 이런 직업을 이끌어가자는, 직업을 선택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여기 나오는 잡지나 지역정보라고 해서 우리가 소소롭게 생각할 건 아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사소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직업정보를 수집하여야 됩니다. 제외된다. 틀린 것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보면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저건 적극 권장을 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바쁘지 않으신지 좀 신경을 안 씁니다. 15세 이상의 실업자, 여기 보면 15세 이상의 실업자를 전부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본 전제 조건은 구직 신청을 한 15세 이상. 그래서 여기 15세 이상도 제일 중요하지요. 15살짜리가 뭘 할까라고 하지만 적어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할 때 15살짜리면 걔 학교 다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학생은 졸업 예정자가 아닌 재학생에게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원칙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또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령 제한으로서는 15세 이상의 실업자로 하지만 전제 조건은 구직 신청을 한 15세 이상의 실업자가 정답이 맞으면 올바른 표현이 되겠어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자. 자, 여기 보면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면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 연매출 1억 5천 이상 자영업자, 또 월급 300만 원 이상이면서 연령으로 45세 미만의 대기업 종사자, 재기업 근로자, 또 그러면 나이로 봐서는 75세 이상의 노인, 75세 이상의 노인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그 외에도 뭐 군인 이런 등등이 쭉 남아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안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또 1억 5천만 이상의 매출을 가지는 자영업자, 또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45세 미만의 대기업 근로자 안 되는 등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답은 당연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